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에 또 미국 긴축 가속화 우려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금 300억 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서울내 재건축 재개발 분양이 잇따라 연기되며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한 604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규모인데요. 월별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9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11월 수입은 전년 대비 43.6% 증가한 573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에 미국 긴축 가속화 우려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다행히 오늘 국내 증시는 저가 매수세의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2%대 급락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전거래일 대비 2.14%, 1.19% 각각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스티브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가 오미크론에 대해 기존 백신 효력이 델타 변이만큼 효과적이진 않을 것이라 밝히며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또 여기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상원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12월 테이퍼링 조기 종료 등 긴축에 대한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에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시계가 다소 느려질 것을 기대하던 시장이 생각보다 더욱 수위를 높인 파월 의장의 발언에 놀란 겁니다. 다행히 오늘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중 2,900선도 회복했는데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된 삼성전자는 4.35%나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화학, 철강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며 3거래일 연속 하락은 피했는데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업계에선 금일 반등을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에 따른 저점 매수세 유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증권연구원은 오미크론 위험성 등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고 파월 의장의 긴축 발언 역시 위험 자산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밝히며 주요 대형주의 내년도 이익 전망치의 추세적 전환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삼성전자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지원합니다. 300억 원의 기금으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국내 기술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합니다. 삼성전자와 중기부는 오늘 경기도 용인에 있는 중소기업 위드웨이브 본사에서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식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은 중기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출자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기업이 제안한 과제를 중소기업이 풀어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기부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에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해 31개의 중소기업에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19개 기술 개발이 완료돼 마이크로 LED TV와 삼성페이 등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기금은 삼성전자와 중기부가 각각 150억 원씩을 출연합니다. 2022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스템 반도체와 AI, 바이오헬스, 로봇 등 차세대 제품 기술을 발굴합니다. 또한 소부장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업으로 중소기업은 성장의 기회를, 대기업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혁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울 지역 곳곳에서 분양을 연기하거나 또 취소했다는 소식이 많았는데요. 실제 올해 서울 지역 분양 물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 분양 물량은 이달 예정 물량까지 더해 3천 가구를 웃도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은 전체 3,275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전까지 최저 기록인 2010년 6,334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2010년 분양 물량이 적었던 이유는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면서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분양을 줄인 영향이 컸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대규모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예정됐던 2010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침체가 있던 2012년을 제외하곤 꾸준히 1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서울 분양 물량이 2,554가구에 그쳤고 12월 분양 예정지 4곳의 가구 수를 전부 합쳐도 3,275가구에 그치는 겁니다. 서울 공급 물량이 극심하게 쪼그라든 데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과거와 달리 서울은 빈 땅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물량을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소화해야 하는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정부와 조합 간의 분양가 갈등이 이어지며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대규모 단지가 분양을 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예정돼 있는 물량 중에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춘천주공 같은 굉장히 대단히 규모의 분양 단지가 있거든요. 그쪽에서의 지연이 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물량 차이가 커요. 실제 동대문구 이문 1구역, 송파구 잠실진주 등은 분양가 산정 문제로 분양 일정이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밀렸고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분양가 관련 문제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또한 건설사 입장에서도 항상 인기가 있는 서울 지역 분양을 문제가 있는 상태로 서둘러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인적 분할을 마친 SK텔레콤과 SK스퀘어가 유가증권 시장에 지난 29일 상장했죠. 하지만 SK스퀘어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증권가에선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존속법인 SK텔레콤과 신설회사 SK스퀘어를 6대4 비율로 인적 분할을 마친 두 회사가 지난 29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번 분할을 통해 SK텔레콤은 인공지능, 구독형 데이터 센터 등의 사업을, SK스퀘어는 반도체, 정보통신 등 비통신 사업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상장 첫날 두 회사의 주가는 희비가 갈렸습니다. SK텔레콤은 시초가 대비 8.43% 오른 57,900원에, SK스퀘어는 시초가 대비 7.32% 내린 76,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상장 다음 날인 어제 양사의 주가는 모두 하락했고 오늘 SK텔레콤은 0.18% 상승, SK스퀘어는 7.79% 하락했습니다. SK스퀘어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 이유로 투자자의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SK텔레콤의 시초가보다 28,600원이 높게 책정된 점, 상장 초기 주식 거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증권가에선 SK스퀘어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동영 삼성증권연구원은 SK스퀘어는 더 이상 통신주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SK스퀘어에 대해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년 2월 유동 비율 상승으로 외국인 중심 매수 수요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활용, 재사용까지 이어지는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인 배터리 서비스 사업 확장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근 ESG 가치 제고를 위해 확보해야 할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며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배터리사가 BaaS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BaaS는 배터리 애저 서비스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인 배터리 서비스 사업을 뜻합니다. SK온은 지난달 한국전기안전공사, SK에코플랜트, KD파워와 전기차에서 사용한 배터리를 이용해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ESS를 향후 BaaS 사업 모델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또 SK온은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운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배터리 진단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4월 롯데렌탈과 손잡고 BaaS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관련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해 롯데렌탈과 다양한 전기차 특화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삼성 SDI 역시 배터리 전력 IT 전문 기업 PM그로우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나서며 BaaS 사업에 나섰습니다. PM그로우는 전기버스용 배터리에 대한 리스 관리를 하고 사용기한이 된 배터리를 전기차 충전용 ESS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사들이 BaaS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탄소 중립, 에너지 선순환 체계 구축, 기업의 ESG 경영 목표와도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국립공원 하면 통상 여가와 힐링을 위한 자연 공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산과 해양 등 국립공원이 탄소 저장고로서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모시고 세계적 화두인 탄소 중립 전략, 또 우리 국립공원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립공원 하면 사실 요즘에 흥행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한데 지리산이라는 드라마, TVN 드라마가 굉장히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레인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많이들 인식이 되고 있는데 국립공원공단이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드라마 지리산으로 인해서 우리 공단과 또 레인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1987년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3천여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국립공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또 일부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복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우리 국립공원인데, 예. 이 국립공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또 편하게 즐겁게 우리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탐방시설과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그간 34년간의 국립공원에 관한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국립공원을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국립공원을 딱 갔을 때 최적의 상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보존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 네. 공원 가면 참 기분 좋은 게 딱 숲풀에 들어가면 맑은 공기를 마셔고 기분이 예. 좋아져요. 이게 탄소 중립과도 연관이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사장께서도 이 공단의 역할에서 탄소 중립을 굉장히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공단만의 그렇다면 차별화된 탄소 중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공단은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립공원 내의 탄소 흡수량을 최대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예. 훼손된 지역은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그런 자생식물을 많이 심어서 복원해 나가고, 또 갯벌과 해안 지역에는 그 자생하는 해초류들이 있는데 이 해초류는
육상 식물에 비해서 탄소 흡수 능력이 최대 50배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때라서 우리가 갯벌과 해안 지역에 대한 복원도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국립공원 내에 발생하는 그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예. 국립공원 내의 다양한 시설에 대해서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설치를 하고 또 국립공원 내에 운행되는 차량도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좀 전환될 수 있게끔 고통 체계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 세대뿐만 아니라 예.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또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보다 탄소 중립형 생활로 좀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탄소라는 것에 대해서 흡수는 좀 더 하고요. 배출은 빼고 중요성은 알린다. 이렇게 네. 지금 보면 될 것 같은데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볼게요. 네. ESG 경영이 요즘에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 분야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ESG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국립공원공단도 ESG 경영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 점들이 있는지 좀 여쭤볼까요? 아마 요즘은 ESG 경영 전략이 아마 뭐 기업이든 최고의 화두죠. 공공기관이든 예. 아마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공단도 우리 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나름의 ESG 경영 전략을 마련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립공원에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는 146개 마을도 있고 또 주민이 살고 있고 다양한 또 많은 사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공단을 중심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협력해 나감으로써 우리 공원 내의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있는 현안 문제들도 충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이 그린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ESG 경영에 있어서 다른 공공기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민간 파트너십 이런 부분이 조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공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럼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실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예, 사례 몇 가지 좀 말씀을 예. 드리면 우선 우리 동국제약에서 2009년도에 구급 약품을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고 우려가 있는 곳에 구급함을 만들어 놓고 구급 약품을 비치해 놓음으로써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얼마 전에 뭐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만 하나솔루션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북한산 생태탐방원 그리고 대피소에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로 하셨고 또 국립공원 내 마을에도 LED와 같은 에너지 절전형 그 물품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등 고산지대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는 구상나무와 같은 침엽수림이 상당히 많이 고사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 비용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외 많은 기업에서 우리 훼손지 복원이라든지 또 탐방로 정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에 있어서 최고의 파트너는 우리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 공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간 기업들의 더 많은 파트너십을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제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오늘도 뭐 네. 5천 명 넘어간 게 이제 대충 예, 어떤 예. 얘기 하시진 알 것 같은데 예.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 못 가고 힐링할 장소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예. 국립공원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노력을 좀 공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국립공원을 찾아주시는 탐방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제 운영 중에 있는데 예. 먼저 친환경 산행 도시락 서비스를 2018년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산에 오시는 분들이 도시락 준비하기가 사실 좀 불편함이 있고 그렇죠. 또 도시락을 가지고 오게 되면 산에 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은 각 지역에 나오는 특산품들 이걸 통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22개 국립공원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그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도 이제 도장 깨기 같은 건가 봐요. 예, 맞습니다. 예, 도장 깨기입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산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좀 없애고 정말 편안하게 산행을 하실 수 있도록 안전 산행 가이드 제도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간 안타까운 말씀이긴 하지만 국립공원 내 이 사망률 1위가 심장마비. 맞아요. 가끔씩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렇게 예. 이런 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심장 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라고 시계를 예. 무상으로 대여해 줌으로써 심장 박동수가 일정 수준 되면 그 경고음이 울리고 또 위험 수준이 되게 되면 이 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정말 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무장의 생태 탐방로를 만들어서 이 휠체어를 타고서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국 국립공원에 한 50km 정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어 해설 프로그램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야생 동식물 중에 이게 수어가 없는 이런 야생동물이 많은데 네. 이 수어도 개발해서 수어 생태 도감도 지금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점자라든지 또 음성 서비스 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어려우신 또 방역 담당자 그리고 소방관들을 위해서 이분들에 맞는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도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정말 가정이 어렵고 또 다문화 가정 중에는 이렇게 부부 중에는 결혼식 하지 못한 부부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들 부부들에게도 우리 국립공원 중에 정말 경관이 좋은 곳을 예식장으로 제공하는 숲속의 결혼식도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수요에 잘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을 위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관계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뻔한 질문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탄소 흡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최고의 휴식 공간입니다. 이런 국립공원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또 이 국립공원을 정말 소리 없이 말 없이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단의 직원들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우리 국립공원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정말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립공원의 다양한 모습들을 지금 전해 들었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또 무한한 변신 그리고 보존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늘 신외부감사법 시행과 주요 내용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신회법 주요 제도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 감사 시간,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경우 자유선임으로 6년 회계를 감사하고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이 3년간 감사하는 내용으로 더욱 엄격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신해법에 따르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인증 수준도 강화해 검토 의견 기준을 높여 감사 의견을 받아야 하고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